사위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1위 인터넷 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엔 준호가 너무 완벽해 보였죠. 우리 딸은 철없는 외동에다가 남편은 대전에서 대대로 유지 집안이었어요. 저의 시아버지는 대전에 최초 자동차 정비소를 차려 크게 성공하셨고 지금은 남편이 물려받아 크게 키워 대리점만 대전 시내에 10개나 되는 사장님이에요. 주변 지인들은 기업 회장이라 하지만 그 정도는 절대 아니죠. 부족한 것 없이 자란 남편은 자연스레 아버님의 사업을 물려받고 사람이 착하고 정직하다 보니 대전 시내에서는 나름 사람 좋고 자동차도 잘 고치고 바가지 씌우지 않는 좋은 정비소 중에 하나라는 평판이 나 있어요. 왜 부자들이 모질지 않고 마음이 풍족하고 여유롭다잖아요. 우리 남편이 딱 그래요. 저도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다 퍼주는 남편이 답답하다가도 그렇게 손해보듯 장사를 해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다고 생각하며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사위만 착하고 우리 유진이 밖에 모른다니 시댁이 가난해도 상관없었어요. 남편도 저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댁은 서울 봉천동 토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 시어머니의 누나가 둘인 집안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렵게 식당 일을 해가며 세 아이를 키웠죠. 누나 둘은 상고와 미용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큰 누나는 작은 기업의 경리로 둘째 누나는 이제 막 서울 강남의 큰 미용실의 막내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막내 아들인 준호는 그 중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착실하고 착해서 어머니의 자랑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해 온 동네 사방팔방 자랑할 정도로 아끼는 아들이었어요. 사돈에게 준호는 아들이자 친구이자 남편이었죠.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딸아이는 다정한 남편과 귀여운 아이를 꿈꾸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전부터 터졌다고 생각해요. 상견례 때의 일이었어요. 우리 준호는 어릴 때부터 참 똑똑했어요. 뭐든지 혼자 알아서 잘했고 공부도 남달랐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간 것도 다 우리 아들이 똑똑한 데다가 노력도 엄청 한 덕분이에요. 아, 네이버 회사에 들어간 것도 다들 아시죠? 요즘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굉장히 바쁘답니다. 회사에서 준호 없으면 일이 안 될 정도라니까요. 정말 대단한 우리 아들이죠. 아, 그래요? 준호군이 정말 훌륭한 청년이네요. 유진이와 함께라면 앞으로 두 사람의 앞날이 아주 밝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두 사람이 좋은 가정을 꾸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상견례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사돈댁은 빈손으로 왔네요. 남편은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 딸 잘 봐달라는 태도로 일관했는데 사돈댁은 그저 자기 아들 자랑만 하고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다 생각해야 하는 건가 저는 좀 답답하기만 했어요.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오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남편이 먼저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내는 겁니다. 저희가 계산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꼭 대접하고 싶으니 오늘은 편히 계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러시겠어요? 그럼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준호는 회사에서 너무 바쁘니 이런데 신경 쓸 여유가 없네요. 유진이 덕에 준호가 큰 걱정 없이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도 우리 유진이는 배시시 웃기만 하고 한술 더 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준비 다 하고 있어요. 하는 겁니다. 저게 저 말이 뭔 뜻인지는 알고 대답하는 건지 싶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저희가 신경 쓸 일입니다.
준호가 바쁜 건 당연하죠. 남자가 사회생활 잘하려면 회식도 사회생활 일부죠. 유진아, 네가 더 신경 쓰거라. 그렇죠? 우리 준호는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거든요. 회의할 때도 항상 준호 의견을 따르는 게 다반사래요. 유진이가 결혼하면 우리 준호 뒷바라지를 잘해줘야죠. 준호가 요즘 워낙 바빠서 그리고 이따가 갈 때 준호 좀 차로 회사까지 데려다 주고 가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아들이 너무 피곤해서 말이에요. 그래도 되겠죠? 사돈어른, 여기는 기사분이 따로 있으시던데요. 대체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나? 우리 딸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챙기라고. 정말 우리 앞에서 벌써부터 우리 딸은 안중에도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이래도 괜찮은 건가? 준호는 착하고 다정한데 어머니는 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러마했고 뒷자리에 남편과 딸, 저 셋이 앉고 기사 옆자리엔 준호가 앉아 준호를 회사까지 데려다주고 그제서야 남편이 앞자리, 딸과 저는 뒷자리에 앉아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남편에게 뭐라고 하고 싶기도 했는데 딸도 듣는데 뭐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돌아오는 내내 제 속이 얼마나 끓던지요. 어찌저찌 결혼은 했지만 저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맘에 안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니 참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냐고요. 유진이가 좋다는데 우리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자고 했습니다.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면 모를까 지는 좋다지 않냐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고쳐먹고 지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대전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식장 비용도, 신랑 측 식대도, 관광버스 대절비도 다 우리가 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어디가 모자란 딸 시집 보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만 남편은 우리가 형편이 좀 더 나으니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가진 돈 물려줄 아이는 유진이 뿐인데 유진이 한 번뿐인 결혼식 얼굴 붉히지 말고 기분 좋게 돈 쓰자고요. 돈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냥 쓰자고요.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어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베풀고 퍼주면 우리 딸을 귀히 여겨주겠지 하며 좋게 마음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 딸만 행복하다면요. 그러다 제가 기쁜 얼굴이 아니었던 걸 알았던지 딸 아이는 틈만 나면 지 남편 자랑을 그렇게 했습니다. 딸 아이는 준호가 얼마나 다정한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교회를 갈 때면 딸의 작은 손가방을 대신 어깨에 메고 딸의 뒤를 졸졸 쫓아다닌다며 교회에서 만나는 집사님들마다 남편을 보며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며 남편 자랑만 하더라고요. 어머, 자기네 남편은 정말 다정하네요. 유진 씨가 참 복이 많으신가 봐요. 라고들 했다나요. 어머, 유진 씨. 남편이 진짜 자상하시네요. 그 조그만 백이 무거워서 남편 보고 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저렇게 자기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 봐봐. 우리 남편한테 가방 들어달라고 했다가는. 그러게요. 정말 자기네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유진 씨, 정말 부러워. 그래 우리 딸만 행복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4개월째 접어들 때쯤 딸이 격앙된 어조로 전화가 왔어요. 좀 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죠. 아침 7시 40분부터 전화가 왔는데 로 시작한 내용은 기가 막혔어요. 유진아, 우리 준호는 아침에 출근했니? 네, 어머니 좀 전에 했어요. 그래? 아침은 먹고 출근한 게야? 네, 어머니. 그래? 우리 유진이가 무슨 요리는 할 줄 알아? 무슨 반찬 해줬니? 저 요리 잘해요. 된장찌개에 멸치볶음, 계란말이 해서 먹었지요. 그러고는 유진이는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그래? 그런데 어떤 후라이팬에다가 멸치볶음을 했니? 그냥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에요, 어머니. 아니,
홈쇼핑에서 테팔 후라이팬 3종 세트를 39만 9천 원에 팔더라. 그거 참 좋다고 하던데 그걸로 해봐. 멸치도 안 눌러붙고 좋다더라. 그거 집에 있니? 아니요. 제가 사온 후라이팬도 새 거고 좋은데요, 어머니. 아니다 아니야. 세상에 그게 말이다. 아무리 뭘 태워도 물로 쓱하니까 깨끗해지더라. 주문 안 했으면 내가 해주마. 내 거 사는 김에 사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주문해 줄 테니 받아. 그리고 돈은 문자로 계좌번호 보낼 테니 붙이거라 하고는 전화를 뚝 끊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는 제가 픽 웃었습니다. 얼마 안 하는데 그냥 하나 사거라. 물론 속으론 무슨 아들네 후라이팬까지 신경 쓰나 싶었지만 따져 뭐합니까? 그리고 니들 거는 니들이 사는 게 맞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화가 난 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전화를 끊은 후 시어머니의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계좌번호와 79만 8천 원인데 80만 원 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39만 9천 원이라더니 왜 80만 원이라냐 했더니 이유는 딸내 거 사면서 자기 것도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라이팬으로 반찬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니들이 돈 내라고 니들 반찬 해다 주려고 산 후라이팬이니 그 돈까지 보내라는 것이었죠.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간섭이라 생각하겠지만 이건 너무나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사는 거면서 필요도 없는 산지 몇 달밖에 안 된 후라이팬은 별로라며 새 후라이팬을 사라고 강요한 것도 모자라 자기네 것까지 사달라니요. 그때부터 상견례 이후 결혼식까지의 소갈이 한 게 다 생각났습니다. 딸아이도 그간 엄마가 속상할까봐 말하지 않았지만 많은 일들을 참아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자체도 문제였지만 결혼 전 혼수 준비를 할 때도 사돈의 도가 지나친 요구에 기가 찼었는데 그때 되돌리지 못한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그때 싹을 잘랐어야 했나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일단은 딸아이를 달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남편과 의논을 하기 위해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듣더니 시어머니한테 후라이팬 사주는 게 억울하냐고 하더군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유진이 앞날이 훤하다고 제가 막 길길이 뛰었습니다. 여보, 지금 그깟 8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아침부터 전화한 것도 전화한 거지만 아니 반찬 해다 줄 테니 후라이팬 사내라니요. 싫다는데도 억지로 사게 하더니 자기네 것까지 덤으로 사다가 바치라는 거잖아요. 너무 속이 훤히 보이는 행태 아닙니까? 여보 그래요? 좀 얍체 같기는 하지만 그런 일로 유진이 이혼이라도 시킬 셈이요? 당신 속상한 거는 알겠지만 어찌 할 도리가 없어 보이요. 정 불만이면 돈 보내지 말고 유진이 보고 전화해서 생각해보니 후라이팬도 필요 없고 어머님도 저희 반찬 걱정하지 마시라 해요. 알아서 해먹는다고.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지 못할 거면 돈 보내주라고 해요. 아이고 당신은 속편한 소리예요. 애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그럼 당신이 할 테요? 진짜 내가 해요. 아서요. 아서 이 사람 진짜 할 기세네. 여보 이제 유진이도 32살이에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성인이란 말이요. 속상해서 전화한 거면 들어주고 속상했겠다 공감해주고 그러면 그만이요.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요. 정말 우리 남편은 무슨 보살국을 삶아 먹었나. 어쩜 어떻게 저렇게 남 이야기 하듯 하는지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래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는 하루가 지나고 딸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준호랑 싸웠다면서 울더라고요. 엄마가 후라이팬 안 사달라고 해도 하나 사줄 판인데 사주면 어떠냐고. 자기 월급으로 사드릴 테니까 유진이 보고 신경 쓰지 말랬다며. 둘이 다투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유진이가 우리 엄마가 그래도 좋냐고 했더니 당연히 좋다며 장모님한테 자기가 뭐 아까워 한 적 있냐며 처음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언성을 높였다고.
자기한테 그렇게 언성을 높이며 말한 적 없는 남편인데 싸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속상했어요. 지금 사는 전셋집도 거의 우리가 얻어주다시피 했었는데 그때 일이 또 생각나면서 지 월급이 자기 것이 아닌데 뭐하는가 싶었습니다. 결혼식 얼마 전 신혼집을 한참 보러 다닐 때 일이었어요. 엄마, 나 전세집 구하는 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아. 이번에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 찾았는데 전세금이 4억 5천만 원이야. 그래? 집은 몇 평인데? 준호 쪽에서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한다고 해? 그게 문제야, 엄마. 오빠가 둔 돈이 없대. 뭐라고? 회사 다닌 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렇게 돈이 없어? 월급을 뭐에 썼길래? 나도 그게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어. 그런데 남편이 월급을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맡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결혼 준비하느라 돈을 좀 달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동안 모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다는 거야. 그것도 그걸 결혼식 비용으로 쓰겠다고 하시더라. 1,000만 원? 그럼 시어머니가 준호의 월급을 다 써버렸다는 말이야. 그동안 모아둔 게 그것밖에 없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나도 너무 어이없었어. 회사 들어가서 4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돈을 다 쓰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살 집을 마련할 돈이 거의 없어진 거지. 어휴, 정말 말도 안 된다.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썼다는 거야? 준호가 그걸 이제까지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럼 전세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데? 그래서 오빠한테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대출을 8천만 원까지는 해줄 수 있대. 근데 그걸로는 모자라잖아. 나머지 3억 7천은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결혼은 사랑 하나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큰 돈을 시댁에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니. 일단 알았다 하고는 남편과 의논을 했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도와준다고 유진이한테 전화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왜 해줘 했더니 남편은 사랑하는 우리 딸 결혼하는데 대전 유지 이성찬의 딸이 서울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한다면 누가 믿겠어? 그래도 애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그 정도만 해주는 거지. 마음 같아서는 강남에 집 한 채 사주고 싶지만 참는 거야. 이제 애들도 성인인데 본인들이 돈 벌어서 아껴가며 돈 모아봐야지. 아무 말 말고 달라는 돈만 줘봐. 그래서 딸에게 전화해서 아빠가 돈 해주신다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 사실 나도 오빠한테 그동안 시어머니가 돈을 맡아 관리했다는 얘기 듣고 너무 속상했어. 근데 집은 필요하니까 엄마한테 말하기도 너무 미안했어. 괜찮다, 유진아. 너희 둘이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도와야지. 다만 준호도 이제는 이런 상황을 알았으니 앞으로는 내가 돈 관리하는 게 좋겠다. 너무 그쪽에만 맡기지 말고. 응, 엄마. 나도 이번 일을 겪고 더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시어머니는 돈을 관리하는데 무책임한 것 같아.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래, 유진아. 이제는 내가 스스로 챙겨야 해. 결혼은 둘만의 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따르니까. 너희 둘이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힌 딸은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남편들 준호에 모아둔 돈이 시어머니에게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딸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죠. 결혼은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었는데요. 결혼 후 작은 간섭부터 매달 용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사사건건 전화해서 자신이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한 번은 또 전화가 왔답니다. 이제는 전화 받기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더니 초인종이 한 번 울리더니 잠시 후 삑삑비비빅 하면서 현관문이 열리더랍니다. 깜짝 놀라 방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자다 일어난 척 밖으로 나갔다고 해요. 아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넌 왜 전화를 안 받니? 반찬 가져다 주러 왔는데 너 전화 안 받아서 준호한테 전화해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다.
어머, 어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전화 받을 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다고 무식한 시애미 취급 마라. 네가 전화 안 받아서 준호한테 물어본 거니까. 자, 이거 얼른 냉장고에 넣어라. 그 이후론 시어머니 전화는 노이로제에 걸려 3번 안에 받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오늘은 뭐 먹여 보냈냐, 와이셔츠는 다렸냐, 세탁소 보냈다고 하면 집에서 놀면서 뭐하냐, 직접 다림질 해야지, 세탁소 가면 카라깃이 예쁘게 안 다려진다는 둥, 온갖 반찬에 뭐뭐 넣고 해주었는지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편히 살면서 넌 무슨 말이 맞냐 하며 은근히 집에 있는 아이를 구박했다고 하네요. 아이의 집이 대전이다 보니 남편의 직장인 서울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1년을 놀았습니까? 2년을 놀았습니까? 고작 결혼한 지 4개월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걸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이 없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게 놔두랍니다. 그런 걸로 이혼시킬 셈이냐며 남편 준호가 착하고 다정했기에 이런 문제들은 별것 아니라나요. 그렇죠. 이런 일로 이혼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딸아이에게 애둘러 시어머니한테 그만 간섭하시라고 기분 안 나쁘게 잘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알겠다며 웃으며 잘 지내보자고 화해했다더군요. 그래서 잘됐다, 다행이다 했습니다. 그러고 또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하던 시어머니가 한동안 전화가 없더니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며 병원에 같이 가자고 웃으며 미안해하며 말하더랍니다. 유진아, 내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겠어. 네가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진료비는 내가 내야 하는데 내가 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스스로 진료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2번째 병원에 가던 날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병원 첫날은 진료비만 나왔습니다. 고작 몇만 원을 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방문할 때는 수술을 할지 말지 검사를 하루 종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번엔 검사는 좀 비싼가 봐. 그런데 내가 오늘 카드 한도가 차서 결제를 못하겠구나. 유진아, 네가 좀 대신 내줄 수 있겠니? 좀 찜찜하기는 했지만 어쩝니까? 카드 한도가 다 되었다는데요. 네, 어머니. 제가 낼게요. 그래, 고맙다. 너밖에 없다. 아이고, 우리 착한 며느리. 결국 88만 원을 결제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점점 유진에게 병원비와 수술비, 재활치료비를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내야 할 진료비와 치료비는 점점 쌓여갔고 딸아이는 그 모든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했죠. 그 부담은 결국 딸아이는 결혼할 때 친정에서 받은 비상금까지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결국 결혼할 때 받은 비상금을 쓰게 됐어. 시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카드 한도도 넘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뭐라고? 그 비상금은 정말 내가 급할 때 쓰라고 준 건데 시댁에 그 돈을 쓰게 된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준호는 회사 일 때문에 신경 못 쓰고 시어머니는 나한테만 기대고 있었어. 제가 잘 놔두었다가 꼭 필요할 때 쓰라고 한 1억 중에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갈 때마다 택시비며 밥값까지 모두 유진이가 부담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사위 준호는 유진이한테 고맙다고 두 손을 꼭 잡아주며 우리 엄마 잘 돌봐줘서 고맙고 너 같은 복덩이를 누가 보내줬는지 모른다며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딸이 선택한 남편은 분명 착하고 다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만 보고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가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벌써부터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딸을 이혼시키는 게 맞을까요? 너무나도 고민되는 상황에 처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네요.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 어째야 하나 고민만 하던 중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구정이 되었어요.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3시가 넘어가는데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왔나 보다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유진아, 어디쯤이야? 엄마, 아니, 무슨 일이야, 유진아? 응? 엄마. 나 택시 타고 가고 있어. 근데 돈이 없어. 택시비 가지고 집 앞에 나와. 택시는 뭐며? 돈은 또 왜 없는 것이며? 준호는 뭐하고 왜 울기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계속 아이에게 묻는데 아이는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아이를 달래고 집 앞으로 나가 기다렸죠. 아이가 3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없고 혼자 외투도 없이 아이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와락 안기는 겁니다. 저도 너무 놀래서 아이에게 제 외투를 벗어주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한참 우는 아이를 달래고 따뜻한 차를 먹이며 좀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놀란 남편도 안절부절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며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구정이 되자 우리 딸은 나름 열심히 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시댁에 가져갈 갈비 세트며 과일도 최고급으로 시누이들 것까지 백화점에서 준비했습니다. 설 일주일 전에 설 전전날 집으로 배달될 수 있게 예약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면서 시작됩니다. 유진아, 이번 설에 좀 일찍 와서 음식 준비하는 게 어떠니? 설이 화요일이니까 준호 금요일에 회사 좀 일찍 끝난다고 하더라. 그럼 금요일 오후에 출발하렴. 어머니 갈비랑 과일 현대백화점에서 일요일 날 배달되게 예약해 놓았어요. 그거 받아서 가려면 일요일 오후에나 출발하려고 했는데요. 며칠 전부터 와서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일요일 날 오후에 오면 장은 언제 보고 음식 준비는 언제 하냐? 내가 너도 알다시피 무릎이 성치 않아. 수술한 지 1달도 안 되었잖니. 이번엔 네가 좀 일찍 와서 도와줘야겠다. 백화점은 전화해서 좀 빨리 배달해 달라고 연락해보렴. 아, 맞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무릎은 생각 못했네요. 전화해서 금요일 날 오전에 배달시키고 준호 씨 퇴근하면 바로 출발할게요. 딸아이는 살짝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어머니 무릎이 아프니 올해만 그러면 되겠지 생각했다고 해요. 가서 시장 보고 반찬 만들고 어찌저찌 요리하면서도 딸아이가 반찬도 잘 못하고 서툰이 핀잔 주는 시어머니에게 웃으면서 어머니, 제가 서툴죠? 어머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리 줘봐. 너 아무래도 요리 학원이라도 다녀야겠다. 아니면 매주 나한테 와서 요리 배워라. 이렇게 아양도 떨며 그럭저럭 처음 있는 명절을 맞았고 설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이제나 저제나 친정에 가려고 남편에게 눈치를 주며 가자고 했더니 누나들 곧 온다고 얼굴만 보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자 하고는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11시가 넘어가며 2명의 시누이들이 동시에 들어오며 말합니다. 올케 아직 친정 안 갔어?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아, 배고파, 엄마. 그래, 우리 딸 배고파? 유진아, 밥 좀 차리거라. 배고프다는 사람 밥을 안 줄 수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앞치마를 벗으며 이젠 친정에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있는데 과일 내와라, 커피 타와라 하더랍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나한테 시키네. 나도 이젠 친정에 가고 싶은데. 남편에게 눈짓으로 가자고 눈치를 주니 과일 먹고 이야기 좀만 하다가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준호가 사온 과일 세트를 누나들에게 주었답니다. 어? 이게 설 선물이야. 겨우 과일 세트? 아니, 올케는 집도 부자라며? 겨우 이 정도 과일 세트 가지고 온 거야? 누나 이거 현대백화점에서 사온 거야. 이게 20만 원짜리라고. 최고급 과일 세트니까 먹어봐봐. 맛이 달라. 뭐? 우리 집이 부자라고 과일 세트도 모자란다고 핀잔을 주네? 내가 친정에서 무슨 대단한 걸 가져와야 하는 거야? 준호 씨는 뭐야? 저게 편들어 준다고 하는 말인 거야? 빈정상했지만 꼭 참았다고 해요. 그날 아침
시댁 식구들의 은근한 핀잔과 무례한 요구들에 따라이은 점점 참을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아무도 친정에 가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유진은 결국 분노가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너무 지친다. 나도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며 나도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방에 들어가 누웠답니다. 이렇게 씩씩거리다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방문 닫히는 소리에 깼대요. 아내가 잠들었었네? 이제는 가자고 해야겠다 하며 방문을 여는데 문 밖에서 들려오는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그 대화는 유진을 더욱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죠. 어떻게 하면 유진이한테 생활비를 더 받을 수 있을까? 매주 요리 가르쳐 준다고 장봐 오라고 해서 니들 반찬도 만들어 보내고 우리 집 반찬도 해먹고 그럴까? 얘들아 궁리 좀 해봐라. 뭐 좋은 아이디어 없냐? 요즘 생활비가 빠듯해서 말이야.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유진이 힘들어해요. 제가 따로 용돈 더 드릴 테니까 그만하세요. 그래도 남편은 내 편이네 하고 생각한 건 잠시였다고 하네요. 엄마, 그렇게 잔돈 몇 푼으로 너무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크게 한 방 땡겨보죠. 유진이한테 집을 사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아예 합가하자고 해요. 큰 돈으로 해야지. 뭐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놔둬요. 유진이는 어차피 친정 재산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해주면 결국 다 퍼줄 사람들이니까 그냥 조금 더 예쁘다 잘한다 해주세요. 그 대화를 듣고 말았던 딸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말도 기가 막혔지만 남편의 말은 정말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이 밀려왔죠. 결국 딸아이는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짐이고 겉옷이고 할 것 없이 입은 채로 그대로 신발만 신고 달려나와 무작정 택시를 타고 서울 봉천동부터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왔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요. 이렇게 아이는 이야기를 하고는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남편까지 자기를, 아니 우리 집을 그렇게 생각하고 잘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었던 거라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무렵 유진이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유진아, 왜 갑자기 친정으로 가버린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무슨 일이냐고? 아까 오빠가 엄마랑 누나들이 하는 말 다 들었어. 오빠가 나 모르게 시어머니한테 생활비 줬던 것도, 오빠가 우리 집 재산을 노렸다는 것도,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친정 재산 다 퍼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 말 다 들었다고. 아니야, 유진아. 그건 오해야. 내가 너한테 잘해주려고 했던 건 맞지만 재산을 노린 게 아니야. 정말이야. 그냥 우리 가족들이 너랑 사이좋게 지내길 바란 거지. 그런 계산을 했던 건 아니라고. 정말? 근데 왜 당신 엄마랑 누나들은 그딴 식으로 말해? 크게 한 방 땡겨라. 집을 사달라 해도 당신은 가만히 듣고 있었잖아. 말리지도 않고. 당신도 그 생각에 동의한 거 아닌가? 준호는 계속 사과를 하며 자신은 그저 유진에게 잘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유진은 이미 그들의 대화를 들었기에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도 곧장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유진아, 너도 너무하는구나. 준호가 너랑 결혼하기 전에는 월급을 전부 나한테 줬단다. 그걸로 내가 생활비 걱정 없이 지냈어. 근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는 용돈조로 겨우 150만 원씩만 받았단다. 생활이 빠듯해서 그랬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니? 무슨 힘이 있다고 이 엄마를 불쌍히 여기는 준호가 용돈 조금 준 거다. 그 정도는 이해해주라. 어머니 150만 원이 용돈이라고요? 150만 원씩이나 받아놓고 생활이 빠듯하다고? 그동안 그 돈 다 어디에 썼다는 거예요? 유진아, 엄마 입장에선 그렇게 느낄 수 있어. 엄마도 생활비 때문에 힘드셨던 거고, 그러니까 말 못한 건 미안한데 대신 내가 더 아끼고 너한테 잘할게. 조금만 이해해줘.
사위는 시어머니를 감싸며 이해해달라고 말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사위가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모습을 보며 딸아이는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돈, 저도 자식 키우지만 사돈도 독립해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아들이 생활비를 대줘야 하나요? 사돈도 독립하셔야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의 말에 발끈한 유진이 시어머니가 돌변한 태도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내 아들을 내가 등골을 뺀다고? 사돈 어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유진이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내 아들이 너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너만 아니면 우리 아들은 아직도 나랑 알콩달콩 잘 살고 있을 거야. 왜 내 아들한테만 뭐라 해? 그까진 너희 친정돈 필요 없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진짜 안 돼 제발. 딸은 남편과 시댁의 속내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딸도 저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을 이제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딸이 사위와 시댁에 더 이상 호구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따지려는데 남편이 먼저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사돈 그럼 그 좋아하는 아들 다시 데리고 가십시오. 전세집도 거의 우리가 얻어주었고 아직 혼인신고도 하기 전이니 잘 되었습니다. 세간살이도 우리가 다 사서 넣어줬으니 준호는 몸만 나가면 되겠네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우리 아들이 꽤 돈 넣고 전세 얻었다고 하더만요. 공동 계약자로 이름 넣었다는데. 그러면서 슬슬 아들의 눈치를 봅니다. 아, 그래요? 그 8천만 원 지금 당장 넣겠습니다. 준호 계좌번호가 준호 전화번호의 기업은행이지? 하며 딸아이에게 묻더군요.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은 당장 회사 경리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준호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고는 8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죠. 준호가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이혼 절차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준호의 옷까지만 트렁크에 싸서 경비실에 맡기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리라고 설날 미안하다며 본가가 서울인 직원을 찾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 준호한테 경비실에 자네 짐 싸서 맡겨놓으라 했으니 서울 올라가면 집안에 한 발도 들이지 말고 경비실에서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네? 저 유진이 정말 사랑합니다. 유진이 없이 못 살아요. 유진이가 아니라 우리 집안 돈이겠지. 되었네. 자네 등골 안 빼먹을 테니 유진이 놓고 자네 어머니 모시고 가게. 참 그리고 갈 때 차키는 내놓고 가게. 우리 딸한테 작년에 내가 사준 BMW 아닌가? 결혼 예물로 주었던 롤렉스 시계와 반지는 그냥 가지던 버리던 팔던 알아서 하게. 우리도 자네한테 받은 예물은 알아서 처리하겠네. 그럼 서로 예물은 각자 알아서 하고. 이제 정리 끝났지? 우리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나가게 이제. 지금까지 답답하게만 참아라 베풀어라 하던 남편이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네요. 어리둥절했지만 저는 유진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니 그 둘도 갔는지 조용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딸아이에게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엄마가 다시는 우리한테 안 그러신다 했다며 연락이 자꾸 온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살짝 흔들리는 눈치입니다. 애 아빠는 절대 안 된다 단호하네요. 저도 절대 안 된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준호와 다시 만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시는 연락 못하게 할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